여기 딸과 함께 억지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과 한국 지하철에 탑승함과 동시에 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충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슈테판이라고 합니다. 다소 뜬금없게도 저희 가족은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도전의 결정적인 이유는 제 사랑하는 딸 때문이죠. 사실 딸은 제게 있어서 유일한 가족입니다. 일단 저와 남편의 결혼은 양측의 부모님 모두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가족들과의 연을 끊으면서까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는데요. 그러나 서로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딸 줄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줄리를 혼자 책임져야 할 입장이 되어버렸죠. 저는 줄리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결국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만 해도 중국은 유럽 국가들 중에 독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독일 내에는 중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산다면 최소한 물가와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든 저는 그렇게 줄리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죠. 일단 열악한 인프라 수준은 감안하더라도 중국인들의 처참한 시민의식은 아무리 중국에서 오래 산다고 해도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줄리가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길래 중국의 놀이공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방문하면 무료 입장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놀이공원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중국인들이기에 이런 무료 이벤트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앞뒤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전부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어째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꽤나 당혹스러움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식이 있다면 거의 저 정도의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법한 중년의 중국인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뒤에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아저씨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좀 봐. 이 사람들이 왜 서로를 껴안고 있겠어? 중국에서는 이렇게 앞뒤 사람들끼리 껴안고 있지 않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새치기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이 새치기를 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지. 그러면서 그는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껴안으려 했죠. 충격적이게도 주위의 수많은 중국인들은 이러한 명백한 성추행 장면을 봤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짓기만 할 뿐이었고 결국 저는 이 중국인 아저씨의 혐오스러운 손길을 뿌리친 채 그의 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틈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국인 아저씨가 가져온 유모차에는 아이가 아닌 인형만이 들어있었고 중국인들은 무료로 놀이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말하는 아이 인형, 내부가 보이지 않는 텅 빈 유모차 등을 가져오며 아이가 없음에도 있는 척을 하며 무료로 놀이공원에 입장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이만큼 키가 작은 중국인 아줌마는 마스크와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며 아이인 척을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지독한 시민의식에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놀이공원 입구에는 고아원 시설들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놀이공원 무료 입장을 위해 저렴하게 대여해 주기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나라에서 줄리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에 되도록 딸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딸을 24시간 감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제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딸이 대낮에 중국 길거리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줄리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을 때는
줄리는 짐짝처럼 내팽개쳐져 있고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중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새하얘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죠. 바로 줄리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어린아이가 차도에 쓰러져 있는데도 중국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은 부상당한 사람을 보고도 절대로 돕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아이가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도 본 척도 안 한 채 가던 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줄리는 차디찬 바닥에서 수십 분이나 방치되었고 결국 움직이지 않는 다리 때문에 기어서 병원까지 갔다고 했죠. 아무래도 딸의 옷이 전부 찢어져 있던 건 바로 이러한 처절한 사투의 흔적 같아 보였습니다.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다행히 병원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기에 줄리는 얼마 안가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병원에서 다시금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병원은 긴급 환자부터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 의사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줄리를 보고도 그저 웬 감기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부터 봐주기만 할 뿐이었거든요. 제가 황당해서 따지니 중국의 병원 행정직원이 은밀히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중국 병원에서는 먼저 치료를 받기 위해 뇌물이 필요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긴급 환자인 당신의 딸보다 먼저 진료를 받는 건 전부 별도의 돈을 찔러준 덕분이죠.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인들이 돈을 밝힌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중환자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가난해서 중국으로 온 제가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거의 빌다시피 애걸복걸해 봤으나 중국인 의사는 눈 깜짝도 안 하더군요. 결국 어린 딸은 차에 치이는 중상을 입고도 몇 시간이나 방치되어야 했고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하반신 마비라는 영구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나 CCTV가 많아서 치안을 확보했다는 중국이었지만 줄리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가짜 모형 CCTV를 달아놨음이 밝혀져서 뺑소니범조차 잡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관용의 마음가짐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번은 휠체어를 탄 줄리와 함께 중국 지하철에 탑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줄리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었는지 지하철에서 실례를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녀가 탄 휠체어에서는 액체가 흘러나왔고 저는 무척이나 당황해서 황급히 줄리의 소변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은 저희에게 공중도덕을 지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딸이 탄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버리며 쫓아내버렸거든요. 결국 줄리는 휠체어를 탄 채로 강제로 밀려서 지하철 벽에 이마를 부딪혔고 이때 얻은 이마의 흉터는 아직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럽게 우는 줄리를 보고 중국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줄리를 위해서라도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중국인들과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내 다소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행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그렇게나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서 속으로는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돈을 벌러 한국으로 가곤 했는데요. 저는 한국에 대해 딱히 아는 바가 없었지만 어차피 저희 가족은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었고 한국이 중국과 똑같은 국가라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채 한국행 행렬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랄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휠체어를 탄 줄리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공항 직원처럼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저희에게 정체불명의 물건을 내밀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건 스마트워치였고 한국인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아이 동반 관광객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한국에서 간편한 디지털 결제도 할 수 있고 GPS 기능과 헬스케어 기능을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나 위치 변화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죠.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와 함께 외국에 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이러한 전 세계의 엄마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을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일까? 저는 얼이 빠지고 말았죠.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이 스마트워치는 한국 곳곳에 위치한 외국인 관광 안내소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되고 별도의 보증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여를 해주는 물건은 훔쳐가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절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인데 반해 한국은 이러한 고가의 스마트워치를 별도의 보증금도 없이 아무데서나 반납할 수 있다니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절도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인 듯 했어요. 줄리도 처음 착용해보는 스마트워치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매우 신나했고 저는 사고를 당한 이후에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뭔가 한국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며 공항에서 나왔죠. 역시나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 달랐습니다. 일단 교통 시스템부터가 그랬는데요. 차량이 없으면 기본적인 삶을 살 수조차 없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매우 저렴한 교통비를 자랑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 자체가 달랐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대여한 스마트워치를 버스 단말기에 가져다 댐으로써 1초 만에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독일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술이었기에 줄리는 자신이 슈퍼맨이라도 된 것 같다며 무척이나 신나하며 버스에 탑승하더라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 보면 탑승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중국 버스와는 달리 한국의 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무사히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발판을 내려주기까지 해서 줄리는 조금의 불편함 없이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즐거운 버스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 그런지 영어 메뉴판이 전혀 없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영어 메뉴판이 전무한 경우 중국의 식당에서는 100이면 100, 외국인에게 사기를 치곤 했지만 저는 뭔가 한국은 다를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졌죠. 그리고 번역 앱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 2개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음식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들을 한 입씩 맛본 저는 다시금 안 좋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된장찌개는 너무나도 이국적인 맛이 났고 제육볶음은 너무 매워서 도저히 먹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중국에서도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인 음식 테러는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도 줄리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음식에 장난을 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도 이 음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어 당황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주인 할머니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저희에게 접근하더니 이내 큰 목소리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잔뜩 겁을 먹은 제가 할머니의 한국어를 번역 앱으로 확인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육볶음이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아이 때문에 일부러 안 맵게 했는데도 영 입에 안 맞는가 보구먼. 이건 불고기라고 하는 음식인데 돈은 받지 않을 테니 제육볶음 대신 불고기를 먹여봐. 아니, 도대체 어떤 식당이 손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새로운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말인가요? 저는 할머니의 호의에 감탄하는 한편 그래도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료로 음식을 받는다면 제가 그렇게나 욕하던 중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기겁을 하며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막무가내셨죠. 아이가 한창 자랄 나이인데 매워서 아무것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아이를 굶기는 한국인이 있다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저희가 언쟁 아닌 언쟁을 벌일 때 줄리는 할머니가 주신 불고기를 완전히 중독되었고 결국 저희 모녀는 된장찌개를 전부 비워버렸는데요. 저는 한식의 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정까지 느껴지는 한국 식당의 따뜻함에 감동을 느끼며 음식값을 결제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번에도 스마트워치를 통해 1초 만에 결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허름한 식당에 마저 최신 결제 인프라를 갖춰놓은 한국의 모습에 다시금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인프라 격차라는 게 아예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고 제 조국인 독일보다도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동양인들만 보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던 줄리도 한국에서는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줄리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주고자 한국의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데려가 보기로 했죠. 역시나 한국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마저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도 편하게 지하철로 향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중국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도 휠체어를 탄 줄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줄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줬죠. 한국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휠체어를 탄 줄리를 보자마자 일제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뭔지를 보여줬고 저는 이들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로 내려오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어요.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과 중국의 지하철 승강장의 겉모습은 꽤나 비슷했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도 흡사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줄리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줄리는 연신 몸을 떨며 다시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만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국이야말로 줄리의 다친 마음을 치유해줄 유일한 구원자가 돼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딸을 다독이며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도전은 시작되었죠. 처음에 줄리는 꽤나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객실로 들어오자 고요한 한국 지하철의 분위기 때문인지 딸은 다시 불안 증세가 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딸이 극도로 불안해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랬습니다. 딸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휠체어에 똑같은 실수를 한 모양이었죠. 문제는 이번에는 지하철 안에 소변뿐만 아니라 대변까지 싸며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을 만큼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처럼 줄리에게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들은 지하철에 실례를 하는 줄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이내 떼거지로 몰려들어 저희 쪽으로 향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극한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 눈을 꼭 감은 그때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건네오기 시작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를 빈좌석까지 안내해줬고 떼거지로 몰려온 한국인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각자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휴지나 봉투, 그리고 향수 등 줄리의 배설물들을 치울 만한 장비들을 꺼내왔고 손이 더러워지든 말든 솔선수범하며 줄리가 남긴 잔해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인 남성은 줄리를 휠체어에서 번쩍 들어서 안으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줄리를 달래주었는데요. 아직 그녀의 바지에는 소변과 대변이 잔뜩 묻어 있었고 이내 남성의 옷에도 배설물들이 묻게 되었음에도 중년의 남성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며 마치 자신의 친딸을 보듯 줄리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호의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한 딸을 짐짝 취급하며 버렸다면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 줄리를 친손녀, 친딸, 친동생처럼 대우해주며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었거든요. 결국 한국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덕분에
악취와 오염으로 가득했던 객실 안은 향수 냄새와 깨끗해진 바닥으로 변했고, 객실 안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은 인상 찌푸리는 사람 한 명 없이 웃는 얼굴로 줄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저는 여전히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에 안절부절을 못했지만, 줄리를 달래주던 한국인 남성은 이내 깨끗해진 휠체어에 줄리를 앉히며 놀라운 말을 해왔죠. 모든 한국인들은 이렇듯 모르는 어른들에게 친절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객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대가도 없고 이유도 없는 호의를 받으면서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땅히 그러한 호의를 되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의 유창한 영어는 제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했고, 저는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에 대한 따뜻하고 선진적인 문화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정거장에서는 영무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전문 청소요원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두 분이 탑승했고, 이내 청소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영무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사실 중국에서 줄리가 실수를 했을 때 영무원은 제게 과태료를 부과했기에 저는 그가 당연히 과태료를 요구하기 위해 저희를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영무원이 데려간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는 영무실에 비치된 여벌의 옷을 건네주더니 이내 더러워진 줄리의 옷을 가지고 지하철 역사내에 배치되어 있는 코인 세탁방으로 향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규칙을 어지럽힌 저희에게 끝까지 호의를 베풀어준 점에도 크게 놀랐지만, 지하철에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부분에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하철을 그저 교통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와 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 공간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선진적인 인프라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모두 갖춘 나라에서 산다면 줄리가 더욱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일은 고되지만 저는 중국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제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준 한국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진정한 어른들이 있는 한국에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고, 이곳이 저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